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지금까지 K3 전차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다루었는데요. 솔직히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K3 전차를 예상하는 건 힘들고 복잡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다루어왔던 건 앞으로 다루어야 하는 내용에 비해서는 상당히 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들은 이미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선행연구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예측이 쉬웠고, 저 또한 바로 그 선행연구 사업들을 기반으로 영상을 구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다루어야 할 내용들은 아직은 본격 연구 개발 내용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한마디로 아직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도 어떻게 개발할지 결정을 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입니다.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도 각각 다른 의견이 나오는 등 개념 정립에 혼선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죠. 제가 처음에 K3에 관해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K3의 개념을 잡기 위한 선행연구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가 2022년 12월에 군사과학기술학회 특별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차세대 전차 연구개발 추진계획이라는 논문을 소개했습니다. 그 논문에서 핵심은 차세대 전차 개념도입니다. 여러분이 이 개념도를 특히 잘 봐야 하는 건 이 개념도에는 K3 전차에 어떤 기능을 부여할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도를 다시 이야기해드리면 화력 분야, 가시선 및 비가시선에서의 실시간 감시 정찰, 가시선 및 비가시선 표적 조준 추적 정밀 타격이 있고요. 그리고 기동성 분야, 고효율 동력 체계, 능동 현수 기술 등 기동 운용 체계, 원격 및 자율 기동 기술, 그리고 생존성 분야, 다층 방호 체계 탐색 교란 능동 수동 방호, 승무원 통합 방호 체계, 마지막으로 전투 체계 운용 분야, AI 전투 통제 기술, 유무인 복합 운용을 고려한 선택적 무인화 운용 기술입니다. 이 내용들을 제가 다루었던 내용들과 비교해서 하나씩 살펴보자면요. 제가 다루었던 130mm 포는 화력 분야의 가시선 표적 조준 추적 정밀 타격 수단에 해당합니다. 한마디로 제가 다룬 건 K3 전차의 화력 분야 중에서 일부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루었던 수소연료 전지독 기동성 분야에서 고효율 기동 운용 체계만을 다룬 것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생존성 분야는 어느 정도 다룬 건데요. 새로 개발하는 능동 방호 체계와 캡슐형 승무원실이 생존성 분야 대부분을 차지하죠. 그나마 전투체계 운용 분야는 아직 제가 다룬 게 없습니다. 한마디로 아직까지 K3에 대해서 제가 다룬 건 전체 내용에서 4분의 1 정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이냐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건 정말 추측이나 예상 차원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분야들은 전부 어떤 식으로 개발할지 개념을 연구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지금까지 다루고 현재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선행연구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은 K3 전차 전체 개념의 4분의 1 정도에 불과한 겁니다. 다만 기동성 분야에서 나와 있는 능동연수 장치 같은 건 몇 단계에 걸쳐서 지금도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현재 우리나라의 흑표 전차에는 반능동 현수 장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흑표에는 동적 감지기 등 여러 가지 기동 사격 시 명중률을 올려주는 장치가 있지만 그런 장치들은 프랑스의 르클레르나 일본의 십식 전차에도 다 달려있는 장치들이고요. 르클레르나 십식에도 달리지 않은 장치가 바로 반능동 현수장치로 흑표는 이 반능동 현수장치 덕에 기동간 사격 능력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전차가 됩니다. 반능동 현수장치란 1번 보기륜의 지표의 지형을 탐지하는 센서를 탑재하고 그 센서에 의해서 읽어낸 지형 정보를 다른 유기압 현수장치에 제어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그로 인해서 흑표는 비포장도로에서의 기동 안정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전차로 이게 흑표의 기동간 사격 능력을 대폭 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능동 현수장치란 뭘까요? 반능동 현수장치는 센서를 1번 보기륜에 장착하기 때문에 1번 보기륜은 제어를 못해주죠. 그래서 능동 현수장치는 별도의 탐색 장비를 가지고 지표의 지형을 읽어서 1번 보기륜부터 지형에 적합하게 제어를 해주는 장치입니다. 당연히 반능동 현수장치보다 훨씬 안정적인 야지 주행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해줌으로써 K3 전차의 기동간 사격 명중률을 대폭 올려줄 것으로 여겨지는 장치입니다. 이건 오래전부터 흑표나 K3에만 적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민수용 차량과 차륜형 장갑차 등에도 적용하기 위해서 개발 사업을 단계적으로 해오던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K3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 시책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민수용 차량에도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전투체계 운용 분야는 별도의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AI 전투 통제 기술과 유무인 복합 운용을 고려한 선택적 무인화 운용 기술이 있는데요. 이건 K3 전차만을 위한 건 아니고 별도의 핵심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따로 살펴봐야 하고요. 한마디로 능동연수 장치나 전투 운용 분야는 K3 전차만을 위해서 개발되는 게 아니라
좀 더 큰 범위에서 별도로 개발 중인 겁니다. 그럼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분야는 뭐냐면요. 바로 화력 분야에서의 가시선 및 비가시선 전투입니다. 여러분, 전차의 공격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되는 기본 요구 조건이 뭔가요? 바로 먼저 발견하고 먼저 쏜다입니다. 특히 3세대 전차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고, 러시아의 전차들은 특히 이 부분이 취약해서 전투력이 대폭 약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는데요. 세계 최초의 3세대 전차인 독일 레오파르트2 전차의 헌터킬러 능력이 3세대 전차를 기존 전차와 확연히 구분지어주는 공격력을 강화시켜주는 중심 기능이죠. 한마디로 전차장에게 독립적인 조준경을 주어서 포수에 비해서 넓은 면적을 탐지를 해서 포수에게 넘겨주는 헌터킬러 능력이 기존 세대의 전차와 확연히 구분되는 3세대 전차의 능력입니다. 4세대 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3세대 전차와 4세대 전차를 구분하는 확연한 차이점이 바로 이 전차 공격의 핵심인 먼저 발견하고 먼저 쏜다는 개념의 확대입니다. 기존 3세대 전차까지는 가시선 전투, 그러니까 보이는 곳까지의 전투만을 상정했다면 4세대 전차는 비가시선 전투까지도 상정한 게 3세대 전차와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K3 전차에는 현재 130mm 주포가 탑재될 것으로 보이지만 저는 K3 전차의 주무기는 130mm 주포가 아니라고 봅니다. 130mm 주포는 어디까지나 가시선 전투만을 담당하는 장비일 뿐이고 어찌 보면 최후의 공격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4세대 전차는 가시선에 적이 들어오기 전에 비가시선에서 적을 차단하는 게 1차적 목표입니다. 그렇기에 가시선 전투의 중심인 130mm 주포보다 더 중요한 게 비가시선 전투입니다. 현재 비가시선 전투를 어느 정도 구현한 건 독일 라인메탈사의 KF-51 판더뿐인데요. 판더는 소형의 무인기와 자폭형 배회폭탄을 이 비가시선 전투에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KF-51의 비가시선 전투 형태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죠. 우선 배회폭탄을 탑재하기 위해서 130mm 주포의 포탄을 10발밖에 탑재하지 못합니다. MGCS에서는 자동장전 장치에 걸리는 주포탄의 수량을 30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KF-51의 포탄 탑재량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물론 KF-51 같은 경우는 배회폭탄을 탑재하지 않았을 때 주포탄을 20발까지 탑재할 수 있고, 그리고 배회폭탄을 굳이 주력 전차에 탑재할 필요성이 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배회폭탄만을 발사할 수 있는 별도의 기동 차량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리 생각하는 이유는 결론은 주력 전차가 선두에 서서 전투를 할 거라는 잘못된 개념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력 전차는 더 이상 전투에서 선두에서 싸우는 게 주목적인 차량이 아닙니다. 전투의 선두에 서는 건 주력 전차가 아니라 무인 전투 차량들이고, 주력 전차는 어디까지나 이 선에서 무인 전투 차량을 지휘하고 지원하는 전투 차량입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주력 전차에게는 비가시선 전투가 중요한 것이고요. 만일 배회폭탄을 별도의 차량에서 운용한다면 결론은 시스템만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1선에서는 무인 전투 차량이 싸우고, 2선에서는 주력 전차가 무인 전투 차량을 지원하고 지휘를 하고, 거기다 배회폭탄용 지원 차량까지 하면 배회폭탄용 지원 차량은 3선에 배치를 해야 해서 전체 전투 시스템만 복잡해질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주력 전차도 어차피 미래에는 2선의 지원 차량이라는 것이고, 지원 차량을 지원하는 차량을 별도로 배치하는 건 효율이 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우리 군은 배회폭탄보다는 미사일을 더 선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K3 전차 사업은 군의 작전 개념까지도 변경해야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군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진행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 쪽에서는 비가시선 전투에 사용할 무기를 배회폭탄보다는 청검 같은 미사일을 더 선호합니다. 왜 미사일을 더 선호할까요? 그 이유는 목표 타격까지 걸리는 시간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결론은 4세대 전차는 소형 무인기와 원거리 타격 자산을 가지고 비가시선 전투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미 탐지수단으로 무인기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탐지수단 겸 공격용으로 배회폭탄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배회폭탄은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겁니다. 무인기에 의해서 적이 발견되면 그때 배회폭탄을 발사하면 배회폭탄은 느린 속도로 인해서 타격 목표까지 도달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이미 비가시선 탐지수단으로 무인기가 있으니 상대적으로 배회폭탄에 비해서 속도가 빠른 청검 같은 미사일을 비가시선 공격용으로 배치하는 게 더 타당하다는 거죠. 물론 K3가 나올 때쯤에는 청검이 아닌 새로운 미사일이 등장할 것이고, 우리 군은 목표의 타격에 걸리는 시간을 중요시하므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청검과 별도로 상대적으로 더 고속의 미사일을 개발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배회폭탄은 미사일에 비해서 훨씬 먼 거리를 비행할 수 있으므로 굳이 전차에 탑재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고요. 결론은 이게 K3의 주력 무기가 될 겁니다.
130mm가 아니라 고속 대전차 미사일이 K3 전차의 주력 무기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는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K3는 무인기를 통해서 넓은 감시 영역을 펼치게 되고 이 감시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적에 대해서 1차적으로 고속의 대전차 미사일에 의해서 비가시선 공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K3 전차의 비가시선 전투 영역을 돌파하고 들어오는 적이 있다면 그때는 가시선 전투로 전환해서 130mm 주포로 공격하게 될 것이고요. 당연하지만 비가시선 전투 영역이 가시선 전투 지역에 비해서 훨씬 넓을 것이기에 저는 이 비가시선 전투가 K3 전차의 핵심 전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K3 전차의 주력 무기는 130mm 주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정보에 의해서 이야기해본 비가시선 전투이고요. 우리 K3 전차의 비가시선 전투는 KF-51 판더와는 분명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우리의 방식이 더 옳다고 봅니다. 배회폭탄을 굳이 전차에 탑재하는 것보다 고속 미사일을 탑재하고 무인기에 의해서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비가시선 전투를 하는 게 저는 KF-51 판더의 방식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배회폭탄은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전차에서 운용할 필요 없이 훨씬 더 후방에서 운용해도 된다고 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K3 전차의 주력 무기는 가시선 전투의 핵심인 130mm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비가시선 전투의 핵심인 고속 미사일이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비가시선 전투의 핵심도 고속 미사일이 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배회폭탄이 되는 게 좋을까요? 분명히 말하지만 이 분야는 아직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는 물론 우리 군에서도 개념 정립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에 실제로는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 비가시선 전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